자, 안녕하세요. 모트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오디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모델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스피커 성능 리뷰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동차 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3억짜리 차다 보니까 이런 헤드셋도 줍니다. 이런 헤드셋도 사실 굉장히 실내에서 유용하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자기 혼자 조용하게 엔터테인먼트 즐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좀 무거운 게 단점이긴 해도 이 3D 버튼도 있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합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도 보스나 소니 애플의 헤드셋에 비해서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꽤 비싸 보입니다.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어쨌든 GLS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의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고, 앞좌석만큼이나 뒷좌석에서도 이제 스피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라운드 효과를 내는 스피커 천장에도 있고, 이 앞쪽에도 트위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 맨 뒤에도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에도 이 위에 쪽, 그리고 문을 열면 이 아래쪽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좌석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균등하게 사운드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과 뒤의 차이라면, 앞쪽에서는 취향에 따라서 퓨어 모드, 서라운드, 라이브, 3D 서라운드 이렇게 각기 다른 모드를 했을 때 체감이 더 확실하게 오는 반면에, 뒤에서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 배치나 주로 사용하는 스피커의 영역 이런 것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뒤에서는 무조건 3D 서라운드 시스템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GLS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피커가 가장 많은 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26개의 스피커, 그리고 DSP 앰프를 포함해서 우퍼 이런 것들까지 추가를 하면은 일단 한국의 카탈로그 보면 29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80 일반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메스터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1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알루미늄 그릴로 이렇게 예쁘게 마감을 해 놓은 거, 그리고 그 안쪽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못 참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확실히 이 비싼 자동차는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어쨌든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서라운드 시스템은 4.1 채널, 5.1 채널, 7.1 채널, 기본적으로는 이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앞, 뒤, 양옆 이런 방식인데, 돌비 애트모스는 3D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 위로 무언가 물체가 지나다니면 그런 소리도 느껴지기도 하고, 발밑으로 가는 소리,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구현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4.1 채널, 5.1 채널은 스피커 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은 갤럭시 이어버즈, 애플 에어팟 이런 곳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믹싱하고 마스터링하는 데를 가면 실제로 천장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믹싱된 것들을 가장 듣기 좋은 게 자동차입니다. 공간도 딱 정해져 있고 스피커도 조금 더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 서라운드 시스템도 위에 있는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음역대의 소리를 내보내주느냐, 그리고 볼륨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들리는 음악, 옆에서 들리는 사운드, 그리고 머리 위에서 맴도는 사운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완벽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으로 믹싱이나 마스터링된 음원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이런 공간 음향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애플 뮤직,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멜론, 지니, 벅스 이런 곳에서도 다 일부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유튜브 뮤직을 듣는데 애플 뮤직을 무료 체험을 하고 있어요. 3개월 후에 이거 취소하라고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 그러면 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기 때문에 노래는 간단하게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끝까지 들을 거고요. 자, 일단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 마스터링 된 음원들을 몇 개 들어봤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기존의 서라운드는 뒤쪽 사운드, 옆쪽 사운드가 좀 자동차에서는 강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음악으로 채워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서라운드는 딱 그 느낌인데,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3D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간을 채워준다기보다는 특정 소리들을 조금 더 강조시켜서 뽑아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샘플 사운드 같은 경우도 뭐 보컬 소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더 다가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고, 드럼에 이제 잔향이 퍼지는 느낌들, 그리고 기타 사운드가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스피커들의 피지컬적인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29개의 스피커들의 압력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이 공간 음향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조금 많이 쓴 것 같고, 일단 3D 사운드로 이제 클래식 같은 노래를 듣게 됐을 때, 그리고 클래식에 마치 현장에 온 것 같은 그 라이브 음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일단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레이어처럼 착착착착 쌓여서 거리감이 느껴지게끔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북소리, 탬버린 소리, 이런 현악기, 관현악기,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짝짝짝짝짝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그림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위에서 박수 소리가 조금 좀 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여러 사람들과 객석에서 이 클래식 무대를 보고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서라운드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에는 조금 더 음악을 재밌게 듣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딱 음원으로 믹싱 마스터링 돼 있는 거, 이거를 2채널로 귀로 빵빵 듣는 느낌과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아직도 이런 공간 음향, 특히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나온 지가 한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하이파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서라운드 시스템이 좋다, 음악은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걸 아직도 많이 싸우거든요. 여러 가지 채널로 녹음된 걸 하나로 뭉쳐놓고 이걸 다시 해체하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다, 이건 왜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실은 자동차 안에서는 이 스테레오 모드가 좋아도 서라운드가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소리를 공간에 꽉 채워주는 느낌, 훨씬 더 재미나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으로 믹싱 마스터링 되지 않은 음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나 좀 봐야 되는데, 때마침 어제 이 QWER의 2집 미니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으로 믹싱 마스터링 된 경우에는 이 엔지니어가 의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소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에 머물고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음원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채널로 믹싱 마스터링 된 경우는 아마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 음역대로 나눠서 해체를 하게 됩니다. 해체를 하게 돼서 이 스피커로 분산을 시켜주는 거고요. 근데 부메스터는 조금 이퀄라이저 세팅을 조금 더 자유도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리셋을 만들어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사운드 프로필이거든요. 이 사운드 프로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데, 서라운드는 양옆으로 번지는 사운드, 3D는 이 위아래로 있는 사운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쿵쿵쿵 하는 것들을 약간의 더 울림을 줄 것이냐, 끄듬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딱딱딱 끊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아까는 이제 3밴드였지만 지금은 조금 더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먼저 조절하고, 이것도 이제 이퀄라이저 조정이죠. 소리가 이 퍼지는 느낌들이 다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들리지만 음량은 큰 편이고요. 서라운드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요. 소리가 위로 갔어요. 이건 눈높이 정도의 느낌의 소리가 들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오리지널 사운드는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냥 개별 음향 플로피 해놓은 거는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사운드 프로필로 일단은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를 가지고 공간 음향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 공간 음향들, 이 서라운드, 입체적인 소리는 스피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이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스피커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GLS 마이바흐 사운드 정말 좋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느낌은 위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이제 매일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스피커의 위치가 조금 더 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딱 앞좌석은 앞좌석 머리 위에, 뒷좌석은 뒷좌석 머리 위에, 혹은 요즘에는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를 많이 넣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에 딱 가깝게 귀에 들리는 방향 쪽으로 스피커가 있다면 이런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조금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집에서 혹은 개인 청취실에서는 2채널이 좋으냐, 뭐 입체적인 사운드가 좋으냐, 뭐 아마 평생 싸울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싸울 거예요. 막 100년 넘어도 싸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원래 2채널을 고집하던 약간 꼰대 같았지만, 자동차 안에서는 요즘은 이런 서라운드 시스템, 3D 사운드 시스템을 훨씬 더 즐겨 듣거든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가 얼마나 즐겁게 음악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귀 기울이고 뭐 하나 이게
틀린 거 없나, 뭐 하나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만 그냥 편안하게 노래 들을 때는 그냥 재밌어야 돼요. 노래는 행복해야 돼요, 음악은.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는 이런 3D 사운드 시스템, 서라운드 시스템 같습니다. 자, 이렇게 QWER과 함께 오늘 GLS 마이바흐 스피커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음향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조금 못 따라가는 형국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전하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공간 음향, 이 실내에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비싼 차, 뭐 3억이 넘는 GLS 뿐만 아니라 GLS 580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차만큼 서라운드 효과를 내주지도 못했고, 그런 기술도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비싼 차, 스피커가 많은 차가 아니더라도 적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입체감을 더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보편화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음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도 이런 사운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